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적금도 저금도 전혀 안 하고 돈도 그냥 뭐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미래가 없어. 미래가. 아이는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남자들은 멀어지게 돼 있죠. 이런 남자들은 질려버리는 거죠. 달아납니다. 무조건. PD님들, 예. 남자들은 특히 결혼에 있어서 이 연애용 여자와 결혼용 여자를 나눠서 만나더라고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뭐 여자들도 솔직히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얘는 연애만 할 남자 아니면 결혼할 남자 하는데 그래도 여자들은 얘랑 결혼은 안 돼 하면서도 마음이 가면 또 하는데 남자들은 30대가 넘어갈수록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명확하게 얘는 아니다. 얘랑은 결혼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만남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시간이 계속 부족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그 여자한테 뭐 돈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지, 낭비하기가.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서 이 연애를 꺼려하는 이유가 시간 낭비할까 봐. 이런 남자들로 인해서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가 나 너랑은 결혼 생각 없어. 이렇게 해서 헤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 남자는 연애용 여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네네. 연애를 한다는 게 적당히 즐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연애니까. 근데 대표님 그 적당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뭐 데이트하고 스킨십하고 그리고 뭐 얘랑은 미래를 그리진 않는 거지. 그냥 그 순간만 즐기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 연애만? 어때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다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응. 우선 진지하게 생각은 했는데 응. 그 진지한 생각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래가 그려지는 여자는 따로 있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진지한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진지해지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런다고. 그래서 남자는 꼭 일회성 목적이 아니더라도 짧던 뭐 길던 진짜 여자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게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근데 오래 만나다 보면 진짜 남자가 바람나지 않는 이상 그 헤어지는 이유가 또 여자한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까지 처음에 생각을 하고 만났다. 이 여자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아닌 거지. 점점점 결혼까지는 아닌 거지. 얘랑은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거지.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점점 여자가 별로예요. 여자는 점점 남자가 좋아지지. 괜찮아지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천천히 달아오르는 거고 남자들은 빨리 달아올랐다가 확 꺼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특히 이런 여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지나치게 남자한테 의존하고 칭얼거리는 여자. 그러니까 매번 그냥 오빠 어떡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빠가 해줘. 완전히 아빠지, 아빠. 오빠가 아니라 아빠. 그러면은 칭얼거린다는 느낌? 이런 남자들은 질려버리는 거죠. 달아납니다, 무조건. 근데 확실히 여자랑 만날 때 육체적인 것보다 이 심적 그치. 에너지가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하잖아. 일도 피곤한데. 그럼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너무 생각 없어 보이는 인생관.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적금도 저금도 전혀 안 하고 돈도 그냥 뭐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미래가 없어, 미래가. 그냥 뭔가 얘기할 때 미래를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현재에만 충실한 거죠. 이러다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쟤랑 결혼하면은 아이는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남자들은 멀어지게 돼 있죠. 세 번째입니다. 긴장감 1도 없이 모든 걸 다 퍼주는 여자. 좋은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다 퍼주는 거야. 모든 걸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 오빠가 나와 뭐 바쁘더라도 알았어. 오빠가 원하면 나 언제든지 오빠 만나러 갈게. 무조건 뭐 먹는 것도 오빠가 원하는 거. 100% 맞추는 거죠. 맞춤형 이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남자 입장에서? 좋은 거긴 한데 사람이 이제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질려버리고 질려버리고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자가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자 유형은 남자를 달아나게 하는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비전이 없고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여자처럼 보여요. 쟤는 얼굴만 이쁘구나. 딱 연애용으로 선을 긋게 되게 만드는 거죠. 다 그런 것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 상대로는. 연애할 때는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러면 되지 뭐. 연애할 때 이 사람의 비전이나 이런 걸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 그 순간을 그냥 사랑하고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왜 TV 같은 데 보면 돈 많은 우리 오빠들이 여자한테 뭐 그러잖아. 너 오늘 뭐하니? 이런 얘기는 물어봐도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되니? 이런 질문 하나 안 하잖아. 그지? 좋은데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얘기나 하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방법이 없잖아요. 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이 미칠 것 같이 나를
나를 놔주지 않을 여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을 매번 보여라. 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배우거나 자기 직업에 있어서 점점점 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래야 미래를 그릴 거 아니야. 와이프분하고 결혼할 때 어땠어요? 어떤 모습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인생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와이프를 보니까 인생을 둘이 같이 걸어갈 수 있겠다는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봐봐, 이런 거라는 거야. 남자한테 이거를 심어줘야 돼. 근데 아까 전자에서 말했듯이 아무 생각 없는 여자랑 만나면 어때? 얘랑은 도무지 미래가 안 그려져. 똑같은 거야. 여자들도 남자들 보면은 진짜 답답하다, 잘생기기만 했지, 쟤랑은 진짜 살면 돈 걱정할 막 이러면 안 하고 싶잖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이 여자랑 살면 내 삶이 뭔가 미래가 되게 밝아질 것 같고 같이 윈윈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남자한테 미래의 판타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왜 판타지에 환장한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적인 판타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판타지를 심어준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분은 이걸 뭘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자랑은 내가 살아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무인도에다 내다놔도 살아날 여자구나. 이래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여자 입장에서는 무인도에 살아나면 그건 싫지. 근데 남자가 봤을 때 그런 생활력 강한 여자라는 이미지? 그것 때문에 또 선택을 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퍼줄 때는 실컷 퍼주되 강단 있게 행동해라. 뭔 말이에요? 제 방법입니다. 저는 저희 신랑한테 모든 걸 그냥 거의 다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줘. 다 사주고 다 원하는 거 해줘. 주변에서 부러워해. 그지만 제가 아니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단호하죠. 이건 안 돼, 하지 마. 그러면요 정말 그걸 안 해요. 상대도 껄끄럽고 나도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저는 원래부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되게 그냥 뭐 직설적이잖아요. 또 이게 또 저희 남편하고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해줄 때는 정말 가감히 정말 다 해줘요. 와, 억소리 나게. 왜 우리 그러잖아. 선물할 때도 조그만 거 하지 말고 그냥 크게 해라. 그렇게 해서 확 해주고 그래, 우리 와이프 다른 여자들이랑 봤을 때 이런 와이프 없지라는 생각을 해주게끔 한 다음에 뭔가 아닌 거에 있어서는 또 합리적으로 얘기하되 강단 있게 난 이거 싫어, 하지 마. 이에 대한 표현을 확실하게 하죠. 그럼 남자들 눈치를 봐요? 눈치 안 보겠어요?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막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뭐 어디 친정에도 잘하고 다 잘해. 너무 잘해줘.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뭔가 결정할 때 싫은 건 안 돼, 이건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불만이 있었어. 그러면 지는 뭐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저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받을 거 다 받고 해줄 거 다 해줬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대표님 단호하게 얘기하는 꿀팁 하나만 주세요. 솔직한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런 거는 별로 나는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좀 싫을 것 같아. 결론은 싫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하지 마,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래서 나는 이런 게 싫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 본능이 그렇잖아. 잘해주면 이게 당연시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는 걸 부부 사이에서도 지켜야 되는 거야. 남녀 사이에서 부모하고도 지켜야 되는 거고. 한없이 엄마 아빠가 퍼주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지만 해줄 거 딱딱 해주면서 하지마,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단호하게 하면 어때요? 엄마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죠. 피디님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시킨 여자 회원분 중에 37살, 30대 이제 후반이시죠? 결혼하신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가진 것도 없고요. 직업도 별로고요. 얼굴도 그냥 평범한데 결혼했잖아요. 이분이 아마 8개월 만에 저희 쪽에 오셔서 결혼에 성공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매력 있어.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제가 결혼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여성분들한테 전해달라. 그래야 언니 회사의 성원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저희 회사의 성원율까지 걱정해 주시는 아주 예쁜 회원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여자분이 직업도 평범하고 모든 게 다 평범했는데 결혼에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총 몇 분 소개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15분 이상은 만남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눈이 까다롭거나 이렇진 않으셨거든요. 그 중에서 만남을 해서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하셨죠. 근데 그 중에 진짜 한 절반 정도가요. 여자분한테 그렇게 목을 매더라고. 나이가 37. 네.
그래서 아니 이쁘지도 않고 솔직히 직업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매력인 거야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손절을 매우 잘함. 손절녀예요. 손절녀. 근데 대표님 손절을 잘하는 게 좋은 건가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손절이란 단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절도 어떻게 해야 하냐가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수많은 경험들로 인해서 그 이성한테 바라보는 그 자신만의 핵심 가치가 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싫어하는 것들이 이건 거지, 이성한테. 예를 들어 지나친 흡연, 그 다음에 술을 먹는 거 지나치게, 욕을 하는 비속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약간 껄렁껄렁한 남자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좀 본인이 정말 싫은 것들이 있잖아. 이런 기준이 잡혀 있을 텐데 이런 기준에 맞지 않았을 시 아무리 그 남자가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여도요 바로 그냥 차단시키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남자 아니어도 더 좋은 인성의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근자감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 남자 말고도 정말 세상에 남자는 너무 많고 이 남자 아니고도 정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정말 착실한 남자들도 많잖아. 그런 남자들 중에서 나는 찾겠다.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을 더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옆에서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주변에 깔린 게 여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왜 이런 말을 듣고도 못 헤어지는 줄 알아요?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가 없을 거라는 불안감. 특히나 이렇게 37 정도 되는 여자분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남자 더 못 만날 텐데 이 정도는 참고 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걸 참고 만나는 여성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위안을 어떻게 하냐면 아 참 이 남자 술만 먹고 진상만 안 되면 이것 빼고는 다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만나시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결말은요 결혼을 해서도요 그 사유 때문에 꼭 헤어져요. 알면서 자기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은 돈도 좀 있고 괜찮고 잘생긴 남자를 해줬는데 뭐 말투인가 이런 게 좀 자기 마음에 딱 안 드니까 딱 그냥 손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남자가 더 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저희는 후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왔더라고. 저는 다 본인 마음에 드는데 이 말투가 좀 별론 것 같다. 그러니까 남자가 좀 당황한 거야. 근데 그런 좀 당당한 모습,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네 가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여자분이 또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또 정중하다 보니까 이 여자 되게 매력 있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매력이죠. 대표님 사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단순히 저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와 저 여자 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남자들도 여자를 지켜보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특히 30대는 더 그래요. 남자들이 말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인격적 소양 및 예의를 갖춘 여자. 딱 봐도 여자가 괜찮은 여자, 인성적으로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도 강하고 예의 바른 여자, 좀 개념 있는 여자, 이런 여자들을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싫은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싫은 얘기를 하고 내가 기분 나쁜 걸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떠날까 봐 눈치를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거지.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내 사람이면 받아줄 것이고 아니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정말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피드백 진짜 적나라하게 주잖아요. 어떨 때 보면 진짜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피드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줬을 때도 이 여자분이 약간 피부가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이제 피부가 좋지 않다, 피부과를 다니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바로 쿨하게 인정하고 뭐 지금 다니던 피부과에서 조금 더 좋은 피부과로 옮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바로바로 수용하더라고요. 성이 되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바로 인정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디님한테 이성적으로 여자가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바로 쿨하게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키가 너무 작고요, 비율이 너무 별로여서 머리가 대두 같아요. 자 어때요? 대부분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반응을 주시는 분들이 절반이거든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애써서 모른 척하거나 어떤 분들은 그냥 다음부터 피드백 주지 마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 수용이 잘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수용하시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깔끔한 자기 인정. 아까 2번하고 좀 연관된 거긴 한데요. 내가 부족하고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개선을 하는 거지. 바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외모적인 것 중에는 체중을 좀 뺄 수 있으면 뺀다거나 피부가 좀 안 좋으면 피부를 좀 가꿀 수 있다거나 스타일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스타일은 어찌됐건 바꿀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뭐 나이라던가 키라던가 이런 거는 내가 바꿀 수 없잖아. 그런 거는 그대로 두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인정을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그래서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남자들한테는 조금 더 매력으로 비교되는 거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많지 않아서 한 연봉이 한 4천 조금 넘었고 투자를 이분 좀 잘하셔서요. 좀 재개발 빌라 같은 거를 사셨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투자 공부를 해서 사셨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남자들 눈에는 되게 괜찮아 보였던 거야. 이 여자분은 연봉을 바꾸기는 힘들잖아. 확 올라가기가. 투자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자산 증식을 한 거죠. 이런 여자의 모습을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자의 연봉이나 나이가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거야. 이 여자의 그냥 노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또 한 남자분이 아까 제가 이 여자분이 피부가 아주 좋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남자분이 여자분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의 대화나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여자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여자분이 마인드나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네 번째입니다. 힘을 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한마디로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꾸미지 않는. 이게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요. 보면은 막 남자들한테 애써 잘 보이려고 하고 예쁜 척하고 막 이런 여자분들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그 털털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남자분들은 여자 내숭 떨면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내숭은 떨 수 있지만 그 내숭과 이 본연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잖아. 이 여성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얘기를 한 거지.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억지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가거나 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억지스럽게 본인을 포장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에서 그냥 내 거를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남자분도. 그리고 이 여자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지금 결혼한 오빠한테 절대로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만날 때 최선을 다하다 보니 매번 그냥 오빠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결혼하자고도 오빠가 먼저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오히려 남자가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분이 40 정도 됐거든요. 남자분이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들 30대 중후반 여자분들을 만나면 간혹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재촉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나다가 이제 지금의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여자는 너무 편안함을 주는 거야. 아예 그냥 부담도 안 주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 입에서 놓치기 싫으니까 결혼하자. 남자들은 놓치기 싫으면 먼저 본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도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씨랑 결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매니저님. 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가실 수 있게끔 이제 촉진제 역할을 한 거는 맞죠. 제 영상을 오늘 보시고 지어낸 얘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제가 결혼시킨 사례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주눅이 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그 모습이 상대방한테도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이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여성들이 결혼도 잘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여자분들은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남자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존감이 높은 여자를 봤을 때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자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